최근 급격한 노화로 고민이 많다는 한 사람. 새치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왔네. 한 5일만 돼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새치가요. 또 염색해야 되겠네. 귀찮아.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각지같이 이렇게 올라오네요. 새치도 많이 있고 지금.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염색약. 늘 염색약을 구비해두고 셀프 미용을 한다는 은경 씨. 흰머리에 유독 예민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남부러울 것 없는 외모에 늘 자신감 넘쳤던 젊은 시절. 하지만 갱년기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몸무게가 한 45kg 이 정도에 유지했다가 그다음에 조금씩 나이 들면서 30대 되니까 53kg. 45세 이후로 이제 급격 조금씩 차차 찌면서 60kg. 갱년기 이후로 갑자기 10몇 킬로가 불어났어요. 현재 그녀의 체중은 80kg에 육박. 비만으로 인해 건강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렸는데요. 손 쓸 틈도 없이 각종 질병이 은경 씨를 덮쳤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고지혈증에 당뇨에 오십견에 무릎 관절염 다 찾아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까지 경고받은 상황. 갱년기 이후에는 복부 쪽으로 살이 몰리는 일명 거미형 체형으로 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가 아닌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은 10%씩 증가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갱년기 복부 비만은 반드시 관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요요 현상으로 끝없는 악순환을 겪지만 오늘도 아침밥 대신 달콤한 빵으로 배를 채웁니다. 당뇨 생기고 살찐 이후로부터 우울해가지고 밥맛도 없고 이래가지고 간단한 게 뭐가 있나 갖고 이런 거 단 거 들어간 거 크림이나 팥 들어간 거를 커피에다가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기분도 좋아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살을 빼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지만 빵의 유혹 앞에선 무아지경이 돼버리는데요.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살을 빼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먹으면 또 식곤증까지 있어가지고 잠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싫다. 다이어트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매번 실패하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빵을 먹고 있어? 조금만 먹더라도 현미밥을 먹어야지. 아유, 내가 원래 빵슬리잖아 별명이. 큰일 나. 이렇게 네. 먹으면은 큰일 난다고. 네. 어머니 잔소리에도 꿋꿋하기만 합니다. 아빠가 당뇨도 있고요. 루푸스 병도 있고요. 저도 당뇨도 있고 루푸스 병도 있고 너무 좀 안쓰럽고 제가 아빠랑 저랑 그렇게 병이 있어서 유전이 됐나 보다 하고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번에 만나볼 또 다른 주인공. 집안 마트를 찾은 신유진 씨입니다. 뭘 사려나 봤더니 방울토마토 하나 먹어봐야겠다. 하루라도 과일 없이 못 산다는 유진 씨. 오늘도 장바구니 가득 과일만 담았습니다. 장을 보셨는데 다 과일이에요? 예, 제가 과일을 너무 좋아해갖고 대부분 저녁에 간식이나 밥은 바나나로 대용을 하고 그 혈당장애가 지금 있다고 그래서 혈당장애를 좀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해서 그 과일도 당이 있잖아요. 과일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딴 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거의 일체 안 먹거든요. 일체 안 먹으니까 이렇게 입가심으로 조금씩은 먹고 있어요. 집에 돌아온 유진 씨. 그런데 구지 안녕. 아이고 이것도 돌아다녔다고 힘드네. 조금 쉬고. 잠깐의 외출에도 체력이 금세 바닥나 버리는데요. 아이고
유독 힘들어하는 데엔 이유가 있답니다. 3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저하증이 있어서 갑상선 저하증이 있어서 무기력증이 와요.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니까 무기력증이 오고 손톱 다 깨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녀에게 찾아온 건강 이상 신호. 2년 전엔 죽음의 고비까지 넘겨야 했다는데요. 말도 의둔해지고 걸음걸이도 늦어지고 그리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정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글씨가. 뇌관이라고 있어요. 뇌하고 뇌하고 사이에 여기 밑으로 척수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그 풍선처럼 혈관이 부풀어 나 있는 거예요. 청청병력과도 같았던 뇌동맥류 진단.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는 유진 씨.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게 후회로 남습니다. 저녁 시간, 유진 씨가 특별히 즐겨 먹는 과일이 있다는데요.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냄새가 안 나요. 이것 때문에. 그 주방 세제들 보면은 레몬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일부러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가서. 유진 씨 부부의 저녁 밥상. 각자의 취향이 확실해 보이죠? 밥은 됐고 늘 먹던 거 주세요. 아이고 하루를 안 건너요. 자, 남편 임근 씨가 주문한 곳은 과연? 아우 고맙습니다. 뭐가 맛있는 건지 참말로.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서로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는 두 사람. 어떤 때는 이제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또 몸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뭐 집에서 맥을 못 출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옆에서 볼 때는 참 많이 걱정이 되죠.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2병 반까지 먹더라고요. 매일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고지혈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이러니까. 건강적 신호가 켜진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며칠 뒤 병원을 찾은 세 사람. 과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지 은경 씨 먼저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체지방률, 중성지방, 그리고 노화를 일으키는 체내 활성산소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고 반면 항산화 수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신유진 씨 부부의 검사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결과는? 먼저 유진 씨 역시 체지방률과 중성지방, 활성산소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었으며 반대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은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임근 씨는 총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높고 반대로 항산화 수치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활성산소 수치가 높다는 건 모뇌에 나쁜 염증이나 그다음에 독소 같은 것들이 배출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지긋지긋한 비만과 만성염증의 굴레, 참을 수 없는 습관적 음주, 그리고 극심한 면역력 저하까지. 건강을 되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겨울 끝자락, 막바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등산로. 운동에 나선 은경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운동 시작하신 거예요? 네. 동네도 예쁘고요.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힘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이제 지치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노력하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의욕도 생기고. 그간 무릎 통증에 운동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은경 씨.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스틱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한다는데요. 요즘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도 틈틈이 마시는 이것. 바로 레몬즙입니다. 지칠 때 이 레몬즙을 먹었을 때 그 신맛이 주는 그 느낌이
정신도 맑게 해주고 몸을 확 깨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자주 마시게 되거든요. 제가 그냥 뭐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도 먹기도 해요. 산행을 마치고 돌아온 은경 씨. 식단도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이젠 빵 대신 각종 채소로 건강을 챙긴답니다.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만으로 이제 식단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체중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채소 위주로 건강에 좋은 음식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빵 끊은 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이 채소를 먹다 보니까 또 이게 맛있어지더라고요. 예. 열심히 만들어낸 은경 씨의 요리는 바로 포두부 채소쌈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포두부 채소쌈에 레몬즙으로 맛과 향을 더하는데요. 언제나 은경 씨의 든든한 지원군, 친정어머니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맛이 어때요, 엄마? 너무 맛있다. 딸의 변화가 그저 반갑기만 한 어머니. 이런 거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지. 네.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은경 씨는 남은 도전 기간도 힘을 내보는데요. 꾸준한 식단 조절은 물론 생활 속 스트레칭까지 남은 기간도 파이팅입니다. 이번엔 신유진 씨 부부의 집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배드민턴을 친다는 두 사람.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 감소. 전신 건강을 위해 부부가 합심한 거라는데요. 운동 후엔 레몬수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꾸준히 마시다 보니 몸의 변화도 조금씩 느껴진답니다. 물을 좀 바꿔가지고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홍차를 뭐 좀 내려서 마시기는 했는데 이걸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맛이 좀 틀리잖아요. 예, 홍차는 좀 텁텁한 맛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많이 마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별로 안 먹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몸도 개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라죠?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식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는 각자의 식성대로가 아닌 건강식을 함께 즐긴다는 부부. 월남산 같은 분위기인데 맛이 어떨려나?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식탁 위 술잔이 사라진 겁니다. 한 입에 다 들어가 그게. 맛있는데? 그래? 맛있어. 맛있으면 됐죠 뭐. 건강도 챙기고 부부의 금실도 더 돈독해지는 행복한 식사 시간입니다. 만성염증과 면역력 저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전.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은 세 사람. 체성분, 혈액 검사 등 이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해봤는데요. 먼저 안은경 씨는 체중 3kg 감량과 함께 체지방률,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됐고 활성산소 수치는 낮아진 반면 항산화 수치는 높아졌습니다. 또한 신유진 씨 역시 체중 2.2kg 감량에 중성지방 수치도 개선됐으며 체내 활성산소 수치는 낮아졌고 항산화 수치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근 씨는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이 정상 수치로 들어섰고요. 활성산소, 항산화 수치 역시 개선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염증 수치들이 다 정상화되셨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셔가지고요. 지금처럼 뭐 식사 조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임근님께서는 현재는 황산화 능력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당연히 금주가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들 섭취 필요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적당한 운동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예전에는 안 좋은 방법으로 살을 뺐는데 이제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앞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이제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은 그 레몬즙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네. 술만 조금만 줄이고. 아, 그래야지.